2024년 커머니그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백제 11번부터 이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A1, A2 여기 A1부터 A2 영역은 범위 1로 B1, B2 여기 B1에서부터 B2 영역은 범위 2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각 수식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A1, A2를 범위 1로 B1, B2를 범위 2로 만약에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 수식에 정의된 이름, 자,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 정의된 이름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 2를 삭제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범위를 잡고 범위 1로 이름을 다시 작성을 하고 현재는 범위 2를 지워버려서 이렇게 함수에 오류가 뜨는 경우들입니다. 이름을 다시 정의하고 엔터를 치면 이 경우에 다시 정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 1, 범위 2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정했는데 1번의 경우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범위 1, 이 부분의 숫자가 몇 개냐? 2개. 자, 범위 2, 이 부분의 숫자가 몇 개냐? 2개. 그래서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 이 부분의 평균, 이 부분의 평균. 각각 평균을 구해 봐서 2.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썸함수 보겠습니다. 범위 1과 범위 2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10이 나오는 거죠. 10을 4개로 나누면 평균 2.5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1번, 2번, 4번은 모두 맞는 거고 자, 모드 함수는 최빈수입니다. 최빈수. 가장 빈도가 높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수. 현재 1, 2, 3, 4 모두 한 번씩만 나오죠. 만약에 이 경우에 현재 여기 4인데 여기를 2로 주면 2가 2번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는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라는 빈도값을, 최빈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우에는 모두 최빈수, 가장 많이 나오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4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함수 문제들은 간략히 한번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풀어주시고 조금 난해하다 라고 하면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참고해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함수는 최빈수로 가장 빈도가 높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수를 구하는 함수이다. 현재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11번에 3번 정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메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가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 Shift F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는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우측 상단에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치우면 없어지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항상 표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셀 안에 내용이 있던 없던 메모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을 지워도 메모는 따라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자, 페이지 설정에 가서 페이지 설정 이 부분을 클릭하면 시트에서 자, 메모 인쇄 방법이 있습니다.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따라서 1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 모두 작성이 가능하다. 세 번째,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검토 탭에 가서 보시면 여기 메모 그룹이 있는데 잠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 모두 표시라는 게 있죠. 메모를 삭제하고 싶으면 메모 삭제, 숨기고 싶거나 표시하고 싶으면 메모 표시, 숨기기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고 자,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자, 셀의 내용을 지워도 메모는 삭제되지가 않는다. 메모는 빈 셀에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셀에 입력된 내용을 지워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점.
자, 참고해서 4번 내용 정리해 주시고, 참고 정리에 시트 탭에, 아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메모를 인쇄할 수 있다는 거. 16년, 18년에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으니까 참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 13번 문제, 아까 페이지 설정 우리가 들어가서 봤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페이지 탭에 자동 맞춤이 있습니다. 자, 몇 줄 더 넘어가서 1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축소를 해서 1페이지 안에 모두 들어오게, 자동으로 1페이지 안에 들어오게끔 해서 한 장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백 탭에 가보겠습니다. 여백 탭에는 상하, 좌우, 여백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여백 탭에는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여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 여백 탭에서는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현재로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 3번에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보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에 자,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첫 페이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네 번째 시트 탭도 가보겠습니다. 시트 탭, 아까 우리가 메모의 기능 시트 끝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두 가지가 있고, 자, 눈금선을 체크하면 이런 눈금선이 실제 인쇄에 적용이 된다. 흑백으로, 자, 컬러가 흑백으로 인쇄된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인쇄는 셀색, 이미지 등은 모두 제외하고 텍스트만, only 텍스트만 인쇄하는 기능이 간단하게 인쇄입니다. 간단하게 인쇄 옵션을 이용하여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 뭐 일러스트, 그림 같은 거, 이런 또 색상, 이런 것들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 이렇게 A, B, C, D, 1, 2, 3, 4 이런 행렬 머리글을 인쇄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13번에는 현재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여백 탭에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글, 바닥글, 여백 및 페이지 가운데 맞춤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3번의 2번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하여, 현재 할인율이 10%입니다. 이 할인율을 변경하여 판매 가격, 여기 판매 가격이 1260만 원인데 이 목표값을 1200만 원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서 수식 셀에 입력할 값으로, 여기 수식 셀입니다. 일반 셀이 아니라 계산식이 포함된 수식 셀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 그냥 입력이 된 거죠. 여기도 5, 280만 그냥 입력이 된 겁니다. 여기는 수식 셀, 계산이 된 셀입니다. 즉 여기에 계산된 값을 126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뭘 변경해서? 이 할인율을 변경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식셀은 반드시 수식, 계산된 셀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셀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가격밖에 없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뭐 할인율 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계산이 됐을 거니까 이 판매 가격, 수식, 계산된 셀을 1260만 원인데 얼마로? 자, 1200만 원으로 뭘 변경을 해서 값을 바꿀 셀은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을 바꿔서 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200만 원으로 변경하려면 할인율이 14%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수식 셀에 입력할 값, 계산된 값, 여기서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는 값은 판매 가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가격 D3가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값 관련 문제 17, 18, 18년, 20년에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Shift를 이용하여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참고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 이때 컨트롤 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Shift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Shift를 이용할 경우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 표시된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3개의 시트를 선택을 하고, 자, 제목 표시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또는 컨트롤 키 말고 이번에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연속된 시트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그룹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Shift를 이용하여 그룹을 설정할 수도 있고 컨트롤을 이용해서도 그룹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하여 컨트롤을 누른 채 끌면 시트들이 복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으며 최대 256자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시트 이름은 공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백 포함할 수 없다가 틀린 거고 256도 틀린 거고 31자까지 가능하다. 자, 숫자로 시작이 가능하다. 워크시트 이름은 숫자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앞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의 경우에는 숫자로 시작을 할 수 없고 공백도 포함하지 않지만 워크시트 이름은 공백도 포함하고 숫자로 시작도 가능하다. 또 한글도 가능하고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단 일부 특수문자는 입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시트 보호를 설정해도 시트의 이름 바꾸기, 숨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창을 좀 더 최대화 시켜놓고 시트 하나만 선택한 뒤에 검토 메뉴에서 보겠습니다.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보호의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로 암호를 놓고 한 번 더 하래요. 1, 2, 3, 4로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시트 보호는 이 안에 시트 안에 입력된 내용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이고, 자, 이 부분을 14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시트 이름이 변경이 되네요. 자, 원래 14였는데 즉 이 시트 안의 내용을 보호하는 건 시트 보호고 이 안에 시트 이름에 대해서 보호하는 건 통합문서 보호입니다. 자, 통합문서 보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1, 2, 3, 4. 자, 이번에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삭제,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네 번째 보면 시트 보호를 설정해도 시트 이름 바꾸기, 이 아래쪽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숨기기 작업은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시트 이름이라든가 숨기기를 하려면 시트 보호가 아닌 통합문서 보호를 해야 된다. 시트 보호는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라는 거 염두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이름 변경, 숨기기, 삽입 삭제 등 시트 탭과 관련된 보호는 통합문서 보호에서 하고, 시트 내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호는 시트 보호 기능에서 적용을 시킨다. 20년 7월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라는 점. 자, 15번에 3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그렇습니까? AND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50세인 직원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라는 필드명과 나이라는 두 개의 필드명을 사용했습니다. 필드명은 반드시 맨 위에 나와야 됩니다. 자, 필드명이 이렇게 왼쪽 열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따라서 반드시 필드명은 위에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야 되고, 자, 같은 행에 작성하면 AND.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하면 O와 조건이라는 점. 현재는 이면서이기 때문에 AND 조건이고, AND 조건에 해당되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점. 자, 관련 해설 보기를 통해서 같은 행에 작성하는 건 AND,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하는 건 O와 이면서를 썼기 때문에 AND 조건 1번인 정답이 된다는 점. 자, 16번에 1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문제,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다음 그룹할 항목이 구분이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 자, 그리고 계산 항목은 월 급여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문제의 정답은 우선 4번인데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부분합 실행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 이때 정렬은 오름, 내림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오름으로 정렬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오름, 내림 상관없이 정렬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을 보겠습니다. 공립, 사립, 공립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죠.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개요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구분 항목별로 자, 그룹할 항목이 구분입니다. 자, 그리고 합계, 자, 그리고 월 급여를 이용해서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다 따로따로 나오죠. 부분합이란 끼리끼리 모아야 됩니다. 공립은 공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 아울러 또 현재처럼 자동으로 정렬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그룹할 대상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개요에 부분합에 들어가서 현재 부분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모두 제거를 통해서 부분합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분별로 공립은 공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 정렬을 해야 되므로 자, 정렬 기준은 구분으로 설정을 하고 오름 내림 상관없습니다. 현재는 오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립끼리, 사립끼리 모여 있죠. 자, 이때 개요에 가서 부분합을 실행을 하면 구분별로 자, 월 급여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가 되어 있죠. 현재 자, 확인을 누르면 공립끼리 쭉 나오고 사립끼리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개요가 여기 이런 게 개요입니다. 이 개요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 개요를 통해서 이를 누르면 맨 밑에 총 합계만 나옵니다. 전체 요약이 나온다는 거죠. 2번을 누르면 공립에 대한 요약, 사립에 대한 요약, 전체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이 3번 가장 마지막 4번, 5번이 있다 그러면 가장 뒤에 숫자를 눌러주시면 전체 내용이 표시됩니다. 즉 행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개요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 개요를 통해서 행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요약이 합계입니다. 합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넣을 수가 없느냐? 동시에는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합계가 표시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개요의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평균을 넣고 싶어요. 평균.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체크하면 이전의 결과는 제거되고 현재 요약이 계산되어 있죠. 이 요약이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 현재 선택한 평균 값이 새롭게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평균만 나오고 앞에 요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기존 부분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평균 놓고 다시 한번 합계. 자, 그럼 평균과 합계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합계와 평균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도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나오므로 2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실행해야 된다. 중첩해서 실행해야 된다. 단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선택하면 안 되고 체크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 정리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있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현재 공립이 나오고 아래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래 요약을 풀면 이 공립 요약, 공립 평균이 이 위쪽으로, 항목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요약을 풀면 아래 요약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죠. 아래 요약을 풀면 위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아래 요약 체크의 경우 각 그룹의 아래쪽에 체크 해제할 경우 각 그룹 위쪽에 표시된다. 18년, 19년에 출제가 되었고 부분합 작성 후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 설정을 해제해야 한다. 체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의 결과는 제거된다라는 거. 18년, 19년에 출제가 됐고 부분합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두 제거를 설정을 하면 부분합이 제거된다라는 거. 자, 부분합 관련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관련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서 17번에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8번은 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자, 여기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개수, 여기에 A가 몇 개 있는지 B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겁니다. 자, 세는 함수는 count if 함수입니다.
자, 이 범위 내에서, 이 전체 범위죠. 이 범위 내에서 A가 몇 개냐, B가 몇 개냐, C가 몇 개냐. 여기서 작성을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면 이 범위도 같이 끌어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변경되지 않게끔 F4를 눌러서 모두 달러가, 영문자와 숫자 앞에 모두 달러가 들어가는 절대 참조를 사용하고, 이 부분은 A 내려오면 또 B, C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 참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면 count if 조건에 맞는 경우, 이 범위 내에서 A라는 조건, 이 범위 내에서 B라는 조건이 각각 몇 개 있는지 카운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는 절대 참조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그 개수만큼 repeat, 이런 문자들을 반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다가 repeat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가로 열고 repeat, 앞에 텍스트가 오죠. 자, 실기를 할 때는 앞에 텍스트가 오는지 알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이론상으로 볼 때는 텍스트가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할 때는 이 밑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 한자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특수문자 이건가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쌍따옴표하고 쉼표하고, 자, 리핏에 맨 마지막에 가서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각 학점별 그래프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핏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운트 if가 나오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경우도 범위가 먼저 오는데 범위가 얘는 뒤로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과감히 스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 참고해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엑셀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와, 자, 같은 키로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지정했을 경우, 앞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중복이 될 때 엑셀의 바로가기 키는 잠시 무시되고, 일시적으로 무시되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적용된다. 단 매크로가 삭제되면 기존의 엑셀 바로가기 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이런 경우에는 현재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동작한다.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은 가능하지만 엑셀의 바로가기 키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중복이 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 적용이 된다. 이때 엑셀의 바로가기 키는 무시되고 매크로가 삭제되면 다시 이 엑셀의 바로가기 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참고 정리 보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영문자를 조합하여 사용하며 대문자 작성 시 Shift가 자동 적용이 된다. 관련 문제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에 2번 정리하고 2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원금과, 자, 여기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율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율을 곱하여 수익 금액을 이 영역 안에다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CO 여기에다가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 셀은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려고 한다. CO 셀에 어떤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 놓고 이거 곱하기 이거죠. 우선 여기다가 는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둘 다 현재는 상대 참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참조를 이용하면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숫자가 1.5, 2.3인데 그런 건 무시하시고, 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대 참조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차례로 내려옵니다.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죠? 왜 이러죠? 자, 이것도 같이 내려와 버려요. 이것도 현재 우리가 B, C사인데 여기 C사인데 끌어내림으로써 CO로 여기도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와 버리죠. 얘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참조를 주겠습니다. 자, 절대 참조 이 부분에는 내려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절대 참조를 줘서 계산을 했더니 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옆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샵 너비가 좁아서. 근데 너비가 좁아서 늘렸더니 너무 많이 나와요 또. 자, 왜 그래요? 얘는 C 아까 여기서 이걸로 곱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내려올 때는 내려오지만 옆으로 갈 때는 여기를 고정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실기에서는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옆으로 끌어주는 경우에 자, 이 내려오는 항목은 F4를 1, 2, 3로 주고 자, 이 부분은 다시 절대를 한번 지우고 나서 이 부분은 1억, 2억, 3억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는 것들은 F4를 1, 2 두 번 주고 계산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기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만 필기를 할 때는 그런 감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것들은 F4 3번, 옆으로 가는 건 F4 2번 이렇게인데 자, 내려오는 건 이 1, 2, 3, 4, 5가 내려와야 되겠죠. 1, 2, 3, 4, 5가 내려와야 되니까 숫자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거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 D, E, F 변해야 되겠죠. 변해야 되고 숫자 4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문자는 변하도록 달러를 주지 않고 상대 참조 방식을 준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마무리가 되는데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과감히 버리시고 이해가 되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는 4, 5문제, 과감히 버릴 문제들은 버리고 나머지 문제 집중하자라는 거. 우리는 엑셀은 12개 정도를 목표로 간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기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켜주면 되니까 자,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정리해 봤습니다.